건너뛰고 이게 착한 설계, 착한 시공인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. 실제로 건축주가 현장 가서 뭘 감리를 한다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, 사실은. 그건 뭐 찍어서 뭐 못이 튀어나왔네요, 뭐 타이백이 구멍이 났네요, 뭐 철근이 짧네요,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, 못이 튀어나온 이유는 못을 촘촘히 박다 보면 한두 개는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이유를 절대 건축주는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목구조가 서고 단열재가 붙고 석고가 붙고 난 다음부터는 건축주 눈이나 시공자 눈이나 감리자 눈이나 똑같아요. 왜냐하면 전부 다 마감이거든요. 뭐 마감이 잘못된 건 아파트에 사신 분들 마감 잘 되고 잘못된 걸 알잖아요. 석고부도가 붙은 다음부터는 감리자의 눈이나 시공자의 눈이나 건축주 눈이나 똑같아요. 그때부터는 감리가 진행이 돼요. 근데 뭐 철근 빼먹고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고요, 요즘에는. 그렇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목구조까지는 건축주가 감리를 안 하셔도 돼요.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.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공사도 그 정도로 허접한 시공사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. 네, 석고보다가 붙은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죠. 또 글라스홀이나 이런 단열재 붙이는 건 내 눈이나 건축주 눈이나 뭐 7살짜리 눈이나 이쁘게 붙이고 작게 붙이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때부터는 뭐 감리가 가능하시고 구조까지는 감리를 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착한 설계, 착한 시공사 이야기인데요. 일단 평지붕하고 발코니 그 다들 원하시잖아요. 정말 저도 하고 싶잖아요. 근데 제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괜히 노출된 발코니나 뭐 옥상 방수를 안 하는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하자가 분명히 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뭐 100집 다 하자 생기는 아니지만 못해도 10집 이상은 나기 때문에 제가 비추를 드리는 건데, 건축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? 네.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평지붕을 이제 좀 뭐 기피한다 그럴까요? 좀 하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방수 문제인데요. 미국의 이 전형적인 투바이포 내지는 중목구조, 이 목구조 건물들을 보시면 평지붕이 없습니다. 그러면 이 우리 목구조를 가장 발전시킨 나라가 미국인데, 걔네들도 평지붕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그 방수라는 거는 완벽한 방수는 없습니다. 어떤 방수 방법을 쓰든 간에. 제일 좋은 방수는 물을 빨리 흘려보내는 거예요. 고이지 않게. 그 개념에서 보면 평지붕은 많이 불리한 거죠. 근래 시도들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몇몇 다른 시공사들한테, 이제 브랜드 하우징 같은 경우는 평지붕이 거의 어려워요. 그러면 이제 실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거냐? 그건 아니고요. 몇몇 이제 목구조 회사들에서 시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뭐 몇 년 동안 했는데 안 새더라. 근데 그 몇 년이라는 게 뭐 3년, 5년 이렇게밖에 기간이 안 돼. 검증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.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목구조가 거의 200년을 걸쳐서 그 발전시켜서 정착이 되어 온 거거든요. 거기 경험에서 나와서 평지붕을 안 하는 거죠.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왜 평지붕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이동준 선생님은? 저희 그 발코니 설계는 이제 누수가 하자잖아요. 그 욕실에서 하자가 나면은 시공사 책임입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발코니나 테라스에서 하자가 생기면은 이거는 설계 하자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한 15년 동안 설계를 해오면서 그 옥상에 테라스를 만들어준 목조주택에서 하자가 난 확률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? 99%입니다. 거의 모든, 그러니까 하자가 났다고 보시면 맞습니다. 이 지금 어느 정도 방수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뭐 방수에서 하자가 일어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거 위에 별도의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. 발코니가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인지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저희가 이제
건축주가 확고하신 분들은 설계를 해드리거든요. 근데 조건을 겁니다. 옥상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해달라고. 뭐 준공 때문에 못하면은 파고라라도 나중에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. 최소한 뭐 어닝 정도라도.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. 맞습니다. 이게 사실은 제가 발코니나 평지봉을 안 하는 이유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. 사실은 발코니가 노출 발코니인데 아래층이 안방이나 뭐 거실이면 저는 웬만하면 안 해요. 왜냐하면 그게 혹시라도 누수가 되면 집을 그 천장을 뜯는데 얼마나 불편해요. 그래서 웬만하면 뜯으면서 분명히 뭐 3년 내에 물이 셀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에이스는 철저히 해주겠습니다 해도 막상 뜯으면 건축주는 막 승질이 나거든요. 근데 외부에 발코니인데 외부에 뭐 아래쪽이다, 외부 쪽이라서 떨어져 봐야 그러면 루바만 뜯어서 방수 새로 하면 되거든요. 그런 데는 제가 웬만하면 뭐 괜찮습니다 하고 아니면 정 뭐 구성에서 설계하시는데 발코니 뭐 한 4평 정도 하셨거든요. 근데 그거는 조건이 있습니다. 준공 후에 파고라를 해서 직접 비가 안 맞게 하라. 그러면 뭐 사소하게 떨어지는 비는 다 막을 수 있거든요. 지금 판교에 또 제가 발코니 안 된다 그래서 그 집 완전 하이브리드예요. 콘크리트하고 목조를 섞어서 한 발코니인데 그 경우는 어떻게 물이 샜냐면 지붕이 이렇게 물매가 발코니 쪽 물이 다 떨어지는데 밤에 이렇게 얼어 있다가 그 발코니 배수구가 있잖아요. 얼어 있다가 다음날 물이 오고 비가 와서 또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 가족들은 해외여행 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날 비가 왕창 와보니까 배수구가 다 막혀서 안방 전체를 다 덮었어요. 막 난리가 났었죠. 결국에는 이제 파고라 건축도 하긴 했는데 그런 하자들이 좀 많아서 웬만하면 뭐 빨래 널고 싶고 뭐 그래서 커피도 한잔 먹고 싶어도 웬만하면 파고라를 하시면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가야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집 설계를 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. 우리 집을 보면 물바지가 있고 없고를 잘 보셔야 돼요. 사실은 자기들이 사는 집은 무조건 물바지하고 손원통이 있어야 돼요. 근데 건축가들은 그걸 싫어해요. 왜냐면 그걸 해놓으면 집 뽀대가 안 나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막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.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게 있어서 뭐 집 모양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. 그거는 나름대로 디자인 요소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. 손원통, 소마음탕은.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가을에 이제 낙엽이 지면 지붕에 쌓인 낙엽이 처마음통을 흘러내려요. 예, 그게 손원통 쪽에 모이다 보면 그게 물을 막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셀에 낙엽이 쌓였다가 거기 물이 고인 게 얼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는 힘이 굉장히 세죠. 예, 어느 정도 세냐 하면 과거에 한동안 그 홈통이 배기 싫다고 모양도 안 좋지만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홈통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많았어요. 그래서 그걸 기둥 속에다가 홈통을 넣어서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. 콘크리트 건물에. 그게 이런 같은 이유로 이제 홈통 속이 막혀서 물이 차면 그 홈통에 물이 얼면서 팽창하는 게 기둥을 깹니다. 콘크리트 기둥을 깰 정도로 셉니다. 그래서 처마홈통은 선홈통, 처마홈통은 사실 저는 이제 배제한다고 뭐 저도 하긴 하는데 배제하는 이유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뭐 모양이 안 나서가 아니라 그 단독주택 관리하셔야 되잖아요. 그럼 가을에 낙엽이 쌓이면 홈통도 한번 올라가서 한번 만져보셔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관리 안 하시면 물이 넘쳐서 깨질 수도 있어요. 처마홈통이 이게 얼면 얼음의 무게 때문에 쌓여서 처마홈통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지 디자인 때문에 저는 뭐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. 이소장님은 어떻게? 손홈통을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시공사가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. 그래서 근데 부가에 오니까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손홈통을 반영한 게 한 2달 안 됩니다. 지금 뭐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.
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반영을 해서 조금 설계적인 부분도 좀 보완이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. 그런 부분은 건축가가 좀 인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. 아까 요 동영상에 나온 집을 예를 들면 동탄에 이제 진테리오스님 집인데 그 집은 이제 뭐 다른 뭐 땅콩집 설계에서 했는데 디자인 때문에 소놈통을 안 내렸거든요. 물받이도 안 하고. 근데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. 이거 하면 안 하시면 그 중국 나와서 사시다가 겨울 지나면 무조건 하십니다.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안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. 근데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지붕이 강판이거든요. 고드름이 막 1m짜리가 현관 앞에 다 매달려 있어요. 그럼 애들 지나다닐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하신 거는 물바지가 있으면 낙엽이 껴서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그 경우보다는 지붕이 강판이라 그러면 100%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진짜 살인무기입니다. 떨어지는 걸 보시면 그분도 결국에는 그때 하면 70만 원 할 수 있는데 170만 원에 결국 하게 됐거든요. 근데 살다 보면 6개월만 지나면 자기 집에 물바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. 너무 디자인에 건축가들은 사진 찍기 위해서 안 했으면 하는 것들이 내부 있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 물바지는 이제 질문사항이 없을 거라고 보고 이제 다락방 공사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다락방은 대부분 서비스로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땅콩집이 나오면서 이제 다락방은 뭐 본공사비의 3분의 2 뭐 이런 산술 방법이 나왔는데 사실은 다락방 공사비 서비스가 아닙니다.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만 이건 제가 얘기를 할까요? 박 교수님이 뭐 구성에 설계한 집은 진짜 다락방이에요. 이렇게 세모난 지붕이 생겨서 그 낮은 공간을 그대로 쓰면서 그 석가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고 그 장선만 바꾸고 합판만 깔았거든요. 그런 거는 공사비가 작게 들어요. 근데 이제 땅콩집이 작게 올라가다 보니까 다락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걸 3층짜리로 쓰고 싶으니까 층구도 올리고 또 이뻐야 되니까 천창 넣고 그 목재 루바로 하고 다락은 바닥 난방을 할 수가 없어요. 그 다음에 통신시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통신시설 넣고 각방온도 저기 넣고 난방하고 마루 깔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는 했는데 이동사님 처음 들었다는데 저희가 목수들한테는 인건비를 다 줍니다. 다락이라서 너 3분의 2만 해 이런 거 없습니다. 설비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다락방 공사비가 공짜가 없습니다. 사실은 다락방 층고가 막 2.5m고 막 이래 되면 사실은 2층보다 더 많은 시공비가 들어가거든요. 근데 다락방이 진짜 다락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저절로 생긴 공간에다가 합판 깔고 장판만 깔면 정말 싸져요. 뭐 한 나온마을 같은 경우는 17평인데 500만 원 받거든요. 평당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지 일부러 3층을 만드는데 이름만 다락방으로 하면 시공비는 똑같습니다. 그래서 막 건축주는 자꾸 깎아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리긴 내리는데 실제로는 똑같이 들어갑니다. 맞죠, 박 교수님? 네, 그게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더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은 사각형으로 그냥 꾸미게 되는데 다락방은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. 높이도 똑같고 경사지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. 그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예전에 시공사에 있어봐서 그건 잘 압니다.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락을 만드시면 후회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. 그 용도를 잘못 생각하셔서. 그러니까 다락은 용도를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우리 방문을 만들잖아요. 방문. 근데 화장실 도어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. 그 예를 들자면 요즘에 뭐 자작나무로 한 문짝도 쓰고 원목도 쓰고 이러잖아요. 근데 그건 100% 하자입니다. 왜냐하면 샤워기로 타일을 씻을 때 원목에다가 물이 튀거든요. 그럼 그게 부풀어요. 아무리 코팅을 하고 해도 결국에는 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화장실 문은 잘 적어 두셔야 되는데 제가 매번 건축주한테 얘기해요. 건축주님 이거 누구님 이거 원목도 쓰거나 뭐
문의목 쓰시면 결국엔 샤워 물이 튀어서 이게 밑에 터져가지고 AS를 신청할 겁니다. 아, 자기는 절대 건식으로만 쓰기 때문에 양변기도 손으로, 타일도 손으로 따서 상관없다 그러면 1년 뒤에 또 전화가 와요. 건축주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. 건축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한테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그러거든요. 1년 전에 한 얘기는 다 까먹어요. 지금 여기 계신 분도 나한테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원목으로 해달라 그랬다가 우리는 건식이니까 상관없어요. 그 패턴이 지금 15년 동안 계속 되어 온 거예요. 근데 수십 번 얘기도 한 번도 기억하시는 분이 없어요. 또 양평에 또 하나 수리하러 가야 되는데 그분한테 또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하여튼 화장실 도어는 ABS 도어가 정답입니다. 맞습니까? 예, 지금 저는 그러니까 화장실 도어라는 자체가 좀 바뀌어야 돼요. 그러니까 건축주분들은 그러니까 화장실을 되게 고급스럽게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근데 본인들은 호텔 화장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. 호텔처럼. 근데 쓰시는 건 펜션처럼 쓰세요. 그냥 막 쓰시는 거죠. 뭐 물 막 틀어놓고 뜨거운 전기 막 나오고 그러면 어떤 문이든 견뎌내지 못합니다. ABS 도어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금 설계적인 여유에 욕실을 좀 크게 잡아서 내부에 그러니까 유리문이 하나 더 있어서 건식을 만들어 준다든가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시공자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ABS도 그렇게 모양 나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단가도 좀 저렴하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? 화장실문 그런 화장실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들의 경우가 특히 목구조는 쓰시는 분들이 이제 관리를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. 자재 선정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꼭 ABS 도어를 써라 안 써라를 떠나서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봐요. 그렇죠? 하자면에서는 원목보다 ABS 쓰시는 게 훨씬 낫고요. 이거 문이 얼룩져도 상관없다 그러잖아요. 근데 얼룩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문도 있고 문틀도 있잖아요. 문틀은 직접 문은 서 있지만 문틀은 누워 있잖아요. 그 부분이 터진다고요. 터지면 문이 안 닫혀요. 그러면 이제 AS가 신청이 되잖아요. 그러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이거 하나만 바꿀 수가 없거든요. 타일부터 시작해서 다 뜯어야 돼요. 벽지도 바꿔야 되고. 그러니까 그거는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뭐 나중에 건식 화장실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그 뭐 앉아서 남자도 앉아서 소변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양변기를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. 우리는 건식 화장실을 쓸 거니까 화장실 방수도 하지 말라는 분 많았어요. 근데 안 해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. 근데 대부분 쓰십니다. 그러니까 양변기를 막 행주로 매번 닦을 수는 없거든요. 건식 화장실하고 그 원목이나 이런 화장실 도어는 좀 주의하시라는 얘기고요. 혹시 주차장 박스 만드실 분 있으신가요? 계획하시는 분? 만드시죠. 그럼 주차장 박스 얘기는 제가 우리 어저께는 대충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많아요. 주차장 박스 실행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차 한 대 넣는 데는 콘크리트 골조공 사는 비용만 700만 원이 딱 들어가요. 철근, 레미콘, 시공비, 커프집 값 해서. 근데 차 2대 들어가는 데는 1300에서 1350이 들어가요. 계단실도 만들어야 되죠. 근데 모든 분양하는 뭐 양평에 이런 시골에 분양하는 사람 보면 주차장 박스 700만 원 만드는데 만드세요 그러거든요. 넓게 쓰시고. 근데 700만 원 거짓말이에요. 순수한 콘크리트 골조만 700만 원이지 또 골조만 1300만 원이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주차장 문 만들어야 되죠. 오바이드 도어라고 문이 작게 돼요. 그게 300만 원이에요. 그 다음에 주차장에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. 뭐 도장도 해야 되죠. 그 다음에 외부에서 보이면 콘크리트로 두면 폐허처럼 보이거든요. 그럼 마감해야 되죠. 계단실 올라간 또 마감해야 되죠. 그 다음에 주차장 박스 위에 난간 하나는 애들 떨어지잖아요. 그렇게 하면 순수 주차장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2,500만 원 정도 들어요. 2대짜리는. 2,500 많이 들어가면 3,0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하실처럼 방도 만들고 이러면 사실은 우리 지하라서 싼 게 아니라 일반 구조체보다 더 비싸집니다.
그 시공사들이 꼬시는 게 그거예요. 주차장 만드세요. 700이면 돼요.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700만 원 듣고 하셔가지고 안 하신 분을 못 봤습니다. 금요일 오후도 그렇고 금요일에 1,300만 원 주고 했는데 사실은 그 1,300만 원이 끝이 아니다고 했는데 지금 뭐 계단도 없고 이래가지고 막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은 주차장 박스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게요.